이렇게 웰컴 화면이 뜨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딱 잘라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새로운, 그러니까 내가 아예 새로운 것을 모델링 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키텍처 그리고 밀리미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건축의 기본 단위 밀리미터, 심플 단순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인치, 심플 미터, 심플 아니 아키텍처 인치, 아키텍처 센티미터, 아키텍처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여기 모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에 많이 나옵니다. 뭐 플랜이라든지 어반 같은 경우는 도시를 뜻합니다. 도시고, 플랜은 식물, 랜드스케이프가 조경, 그 다음에 우드워킹은 목공, 인테리어, 이렇게 3D 프린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 단위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어반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도시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획 같은 경우 밀리미터로 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도시기획 같은 경우는 미터를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트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 하트를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즐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건 아키텍처의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요 위쪽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한번 실행해 보시죠. 여기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이 풀다운 메뉴에 아이콘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요 아이콘, 요 툴 메뉴 바로 오른편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툴 메뉴 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툴 메뉴에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뭐 필요가 없으면 다시 끄시면 돼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다음 화살표 이렇게 끄셔도 되고. 자, 이 중에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누구냐면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라지 툴셋이라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화면 왼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왼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라지 툴셋을 체크하시면 왼편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메저멘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메저멘트를 체크해 두세요. 메저멘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라고 하는 거 있죠. 태그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 나머지 Vray, 스케치업, 라이트, 오브젝트 이렇게 3개요. 이렇게 3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체크되어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여성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때는 남자가 있고 어떤 때는 여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 아이콘, 요 분의 이름이 수멜레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여성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요거 롤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누르면 감춰지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 롤아웃에 보시면 여기 수멜레라고 하는 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멜레 is the senior 모르겠고 마케팅 매니저 at 스케치업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 스케치업 2021 버전 개발 당시 실제로 근무했던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마케팅 매니저고, 뭐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가 3명 있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히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수멜레라고 하고요. 이 수멜레라는 분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왜 세워놨을까요? 비례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텐데 비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워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셔도 돼요.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클릭하고 화면에다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을 제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줌인, 줌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휠을 돌리세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해되시나요? 화면이 이렇게 커지는 건 줌인,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건 줌아웃, 줌인, 줌아웃. 휠을 돌리세요.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늘 똑같은 화면만 볼 수는 없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봐야 됩니다. 오빗이라고 하거든요. 휠을 돌리시면 줌인 혹은 아웃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오빗이 됩니다. 오빗이 우리나라 말로 궤도란 뜻인데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아래도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 좌우로도 움직여 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Shift 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는 펜입니다. 펜이라고 해요. 화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그러니까 휠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이 좌우, 상하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펜이라고 부릅니다. 펜. 화면 이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토캐드 다루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부분이 캐드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캐드는 휠만 드래그 하시면 펜이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면 캐드는 오빗이 들어갑니다. 이게 캐드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빨강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보이시죠? 스케치업은 XY, Z축이라고 안 부릅니다. 원래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색깔 그대로 부릅니다. 레드축, 그러니까 빨간색 축, 레드 엑시스, 그 다음 그린 엑시스, 그 다음 블루 엑시스, 이렇게 색상별로 이름을 붙여서 그냥 부르게 됩니다. XYZ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빨간색 축, 초록색 축, 그 다음 파란색 축,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오빗, 펜, 줌, 여기까지요. 요 세 개.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쓰지 않고 이 버튼 누르면 오빗 되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펜, 화면 이동하고, 줌인, 줌아웃 일어나고. 명령어도 있지만 굳이 명령어까지 쓰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맞춤이라는 명령어인데 우린 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줌 익스텐트를 아주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쓰시냐면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얘가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화면 맞춤이죠. 이건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화면 맞춤, 요게 줌 익스텐트라고 해요.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어떤 화면에 있든지 간에 얘를 누르시면 화면 맞춤이 일어나는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이렇게 줌 익스텐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선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곡선이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회곡선이 되면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지고, 계곡선이 되면 그냥 선만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자, 회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닫혀있는 도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집니다. 계곡선이라는 건 뭐예요? 열려있는 도형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도형이 여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끊어졌죠? 이런 건 계곡선이라고 하고, 얘는 회곡선, 닫혀있는 도형이죠. 우리가 닫혀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종종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가요? 닫혀졌는데 안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확인을 해보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기는 요렇게가 평면이고 요렇게가 평면입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면이 평면상이 아니면 또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주면 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회곡선이 되어야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냥 막 그려보세요. 괜찮아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냥 막 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착시를 막으려면 화면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화면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착시를 막기 위해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만 놓고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잘못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계속 화면을 돌려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요, 여기 화살표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버튼. 얘가 선택 버튼입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선택으로 바뀝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바로 선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클릭했더니 여기 면이 하나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선을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선이 하나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더하기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
빈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요거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들만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야만 선택이 끝나요. 이렇게요. 요걸 윈도우 셀렉트 또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요걸 포함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왼쪽으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각형에 교차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 선이 교차되어 있고 면이 교차되어 있고 여기 선이 교차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더하기 선택이 일어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또 선택 빼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시프트 키만 누르고 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된 건 해제가 되고 해제된 건 선택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지울 겁니다. 지우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연필 옆에 지우개 보이시죠? 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면서 삭제됩니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 혹은 클릭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옆에 아이콘이 이렇게 조그맣게 뜹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떴다 사라졌다 할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키 있고 그 다음 알트 키 있어요. 자, 컨트롤 키 있고 알트 키 있고 시프트 키 있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 델 키 있죠. 키보드에 델 키로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돼요. 요거는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얀색 면이 있고 이렇게 회색 면이 있고, 하얀색 면이 앞면, 그 다음에 회색 면이 뒷면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요. 하얀색이 앞면, 회색이 뒷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어떤 아이콘을 쓸 거냐면 이 아이콘이요. 푸시 앤 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푸시 앤 풀이요. 찾으셨나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이콘이 여기도 있어요. 이게 푸시 앤 풀입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클릭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3D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스케치업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면을 붙잡고 푸시 앤 풀, 당기고 푸시 밀고 풀, 당기고. 이게 스케치업 모델링의 기본입니다. 이게 50%예요. 스케치업 모델링 명령은 두 개밖에 없어요. 푸시 앤 풀하고 팔로우미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요. 푸시 앤 풀하고 팔로우미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빡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죠? 만약에 면이 없다면 3차원으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다 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스케치업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만드는데 평면상에 패곡선이 되면 그냥 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패곡선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면에 이런 식으로 면에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푸시앤풀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푸시앤풀로 밀거나 또는 이렇게 당겨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인식하는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여기다가 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쭉 밀어 넣습니다. 쭉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멍도 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델링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마만큼 정교하게 그리느냐, 처음에 2D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3D로 어떻게 좀 편하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는데 클릭하면 면이 하나 나와요. 클릭하면 면이 하나, 모서리가 하나 선택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 면과 이웃한 모서리까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요, 이 모서리와 이웃하고 있는 면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특이하게 트리플 클릭이라고 해서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게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3번 연달아서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델키 누르시면 싹 지워져요. 자, 이번엔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별 문제 없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보세요. 초록색 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즉 빨간색 축 방향으로, 초록색 축 방향으로, 빨간색 축 방향으로. 근데 오스냅이 자동 적용돼요. 즉 선이나 원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을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일치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500인 정사각형이요.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쓰세요. 500.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이 랭슨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여러분들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랭슨을 찾아보세요. 원래 이 랭슨은 어디 있는 거냐면 원래 랭스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랭슨 보이시죠? 근데 툴 메뉴에 보시면 랭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메저멘트 있네요. 메저멘트를 체크하면 이렇게 랭슨이라고 나옵니다. 방향 맞추고, 자, 얘가 여기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라인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500 그러면 자동으로 저기에 숫자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엔터. 마우스 움직이고 방향 맞춥니다. 그리고 500 엔터. 다시 방향 맞추고 500 엔터. 다시 방향 맞추고 500 엔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움직임을 빨간색 축 방향, 레드 엑시스 방향으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오른쪽 화살표를 다시 끄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오른쪽 빨간색 축 방향으로 움직이죠. 500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엔 왼쪽 화살표요. 그럼 어떤가요? 이번엔 초록색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됐나요? 500 엔터. 그 다음 다시 오른쪽 화살표 500 엔터. 다시 왼쪽 화살표 500 엔터. 어떤가요? 좀 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스케치업에서는 이 화살표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에다가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찾아가면 툴팁이 떠요. 이렇게 엔드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중간점에 가면 미드 포인트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엔드 포인트, 이렇게 미드 포인트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2, 3초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면 위치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미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3초 기다렸다가 이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틀어주세요. 여기 미드 포인트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2, 3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면 면 한가운데에서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찾았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일 겁니다. 이때 다시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옆으로 가면 미드 포인트 찾는 거 보이시나요? 두 개의 교차점이 찾아집니다. 자, 이번에 화살표, 위쪽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500.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다른 꼭지점 클릭. 자, 다시 꼭지점 클릭. 자, 요 모서리는 지우고 다시 라인, 꼭지점 클릭, 다시 라인, 꼭지점 클릭.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클릭하고 방향 지정하고 선의 길이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선의 길이 지정하고 다시 방향 지정하고 선의 길이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라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형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라인하고 프리핸드 있죠? 여기에 라인하고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프리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프리핸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그리시면 자, 금방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각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사각형, 서클, 폴리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가 R입니다. R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렉탱글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쓰시냐면 가로, 쉼표, 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로 500, 쉼표, 세로 500, 엔터. 그러면 500에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00, 500. 그러면 1000에 500짜리. 다시요. 500, 1000. 그러면
500에 1000, 가로, 쉼표, 세로.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금방 그려집니다. 값을 대각선으로 넣는 거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을 거라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도 1000,500 그러면 반대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 놓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500,1000 그러면 반대로 그려집니다. 1000,500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사각형이에요. 먼저 가로 방향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와 이렇게 각도와 거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가로 방향을 입력하고 그 다음 세로 방향과 각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제가 가로의 길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1000에 1000,45도. 그러면 500에 1000인데 여기 45도 회전된 사각형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000mm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mm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누구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길이요. 여기까지 길이가 첫 번째고 쉼표 각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000mm, 60도. 그러면 이렇게요. 2000mm가 되고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에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서 이렇게 커져나가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누르고서 하는 게 아니고 눌렀다 떼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시면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가운데서 커져나가는 것 보이시죠? 근데 다시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바뀝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서 그리고 싶을 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 이렇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서 하나 더요. 렉탱글을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는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자, 보세요.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자, 왼쪽 그러면 이렇게. 위쪽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방향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 빨간색 축과 수직인 여기 면이 맞춰져서 그리게 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 초록색과 수직인 면으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얘와 수직인 이렇게 면에서 사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물론 이거 클릭해 놓고 방향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 놓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리기 전에 미리 방향을 확인해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을 넘어가 볼까요? 원 그리기입니다. 중심, 그 다음 반지름 500. 그러면 반지름이 500인 원. 중심, 반지름 클릭.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세워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원이 그려지는 방향을 이와 같이 맞추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에는 조금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자, 확대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쭉 해봤더니 원이 아니라 다각형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은 원이 아니라 원처럼 보이는 다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정원으로 그리게 되면 이게 면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3D를 올리게 되면 여기 모서리들 보이시나요? 이 모서리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면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보이게 해놓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감춰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맞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정다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감춰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면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3D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푸시앤플로 3D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아까 이레이즈 명령어 할 때, 이 지우개 명령어 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 뭔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알트 키 누르면 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알트 키를 눌러 보세요. 지우개 누르고 알트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렇게 감추어진 모서리들이 보입니다. 이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스무스를 빼는 겁니다. 스무스를 빼서 모서리를 각지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모서리가 다 각진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스무스라고 해요.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단순히 모서리를, 그러니까 면을 지우고자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컨트롤 키나 알트 키를 조합을 해서 스무스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기도 하고 혹은 각지게 처리하기도 하고. 이게 서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스케치업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3D 맥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3D 맥스도 똑같이 이런 기능을 씁니다. 원을 무한대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원처럼 정다각형으로 그리는 거죠. 뭐 32각형, 무슨 뭐 24각형 이렇게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2각형짜리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을 누르게 되면 여기 메저멘트가 사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12각형 그리고 엔터. 그 다음 클릭하면 12각형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서클 24각형 엔터. 그러면 24각형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서클 32각형 엔터. 그러면 32각형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을 먼저 누르고 모서리의 개수를 지정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다시 반지름 넣고 순서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명령어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24개 엔터. 그 다음 중심점. 그 다음 반지름 500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서리의 개수를 조절을 안 하니까 그대로 중심, 반지름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혹은 이 아래 보시면 폴리건을 나오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클릭하면 사이드의 개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팔각형 엔터, 중심, 반지름.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폴리건, 팔각형 엔터.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육각형, 팔각형.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다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 폴리건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각형을 했습니다.
중심을 오각형 안 바뀌었네. 다시 오각형. 오각형 바뀌었죠? 근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지금 원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돼요. 요거 원에 내접하는 거죠. 컨트롤 키 다시 한번 눌러보면 요거 원에 외접하는, 그래서 이렇게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컨트롤 키로 조절합니다. 컨트롤 키로 내접하는, 외접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하기 키를 눌러봅니다. 그럼 모서리 개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빼기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의 개수는 컨트롤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오른쪽, 키보드 오른쪽 키패드 있죠? 키패드에 있는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시면 모서리의 개수를 조금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푸시 앤 풀로 올리면 이렇게 모서리가 각져 있는 면이 만들어지는 이런 정다각형 각기둥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런 각기둥으로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예요. 호. 여기가 호입니다.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명령어인데 중심, 시작, 끝.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중심, 시작, 끝.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50, 아이고 작네.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러면 120도인 원이 호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호도 마찬가지예요. 호도 중간, 그러니까 원처럼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 호를 누르게 되면, 호를 누르면 제일 먼저 사이드를 물어봐요. 12각형짜리 호를 그린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하게 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중심, 시작, 끝. 오각형 보이시나요? 요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세그먼트. 중간 단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그먼트의 개수가 5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크, 그 다음에 세그먼트, 사이드의 개수. 예를 들어서 8개. 중심, 시작, 끝. 안 바뀌었네요. 다시 8개. 왜 또 안 바뀌어? 네. 8개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스케치업을 하다가 종종 이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호를 그리는데 호의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릴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 끝, 그 다음에 중간점. 이렇게요. 시작, 끝, 중간점. 시작, 끝, 중간점. 이런 식으로요. 시작, 끝, 중간점. 보이시죠? 시작, 끝, 중간점.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순서대로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어려운 거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파이. 자, 얘는 처음 그린 것처럼 중심, 시작, 끝 이렇게 됩니다. 중심, 그 다음 시작, 반지름이죠. 500. 그 다음에 끝각도 135도. 그러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네요.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그 다음 500. 그리고 여기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100mm니까 400에 400이네요. 400, 40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라인 500, 다시 500, 100, 400, 400, 푸시 앤 풀 500. 그죠? 그리는 면을 바꾸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500, 40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400. 그래도 모양은 나와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렉탱글 500, 4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400. 이래도 모양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방향 지정해주고 600이네요. 400에 600이네요. 400, 600. 다시 400, 아니구나. 600, 400이구나. 400. 자, 그 다음에 가운데 50, 여기가 50, 여기가 50이죠. 그럼 양쪽에 100mm가 빠진 거죠. 그러면 여기가 500이 되는 거고, 이 높이가 다시 500이네요. 50이죠. 그러면 전체 높이가 350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요. 렉탱글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운데서, 자, 이렇게요. 가운데서 400, 350 하면 안 돼요. 2배를 써야 돼요. 700이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얘가 500이군요. 네. 자, 500, 700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되는 거죠. 가운데에서 시작했지만 가로 대 세로죠. 이렇게 전체 높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350이었죠? 그러니까 반대로도 350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푸시 앤 풀 400. 모양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시죠? 그 다음 렉탱글 500에 500이네요. 500, 500. 그 다음 양 모서리에서 100mm씩 100, 100, 다시 100, 100 다시 100, 100 다시 한번 또 100, 100. 자, 가운데 이렇게 다 지우고, 아니 사이드 지우고 500.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마찬가지 500에 500이네요. 500, 500. 자, 여기가 50, 50. 그러면 여기 길이는 400. 그 다음에 중간이잖아요. 중간까지가 250인데, 그죠?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5 곱하기 2 해야죠. 왜냐면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450인가요? 네, 렉탱글 400, 450. 400, 450. 나머지 지우고요. 푸시 앤 풀 500. 자, 이해되시죠? 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5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 225, 400, 225, 50, 500, 50, 225, 400, 225, 푸시앤풀 500. 그래도 모양은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다 만들어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줄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메주어라고 하고 테이프 메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요 테이프 메주어가 뭐냐면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요. 클릭하면 이렇게 툴팁이 떠요. 꼭지점 클릭하고 꼭지점 클릭하면 이렇게 툴팁이 뜹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내가 지정한 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툴팁이 뜹니다. 그래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면 가이드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딸려 나와요.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딸려 나옵니다. 딸려 나온 거 보이시죠? 가이드를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가이드에서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똑같아요. 선택 똑같이 되고 삭제 똑같이 됩니다. 자, 한번 가이드를 끄집어내 보시죠. 이거 여기서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축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축에서 얼마든지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선택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가이드를 한번 끄집어내 보시죠. 자, 렉탱글 500, 500. 그 다음 테이프로 자, 끄집어내는데 숫자 씁니다. 50. 자,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미드 포인트가 적용이 돼요. 이쪽으로 25mm, 아이고, 이쪽으로 25mm, 이쪽으로 25mm. 그러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라인,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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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다시 교차점끼리 선을 따라 연결합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양 옆에 있는 내용들을 안 지웠죠. 이러고서 이렇게 돌출을 해봤습니다. 푸시앤풀로.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이 그러니까 닫히지 않고 오픈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모서리 한 개만 그려주시면 닫힙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요거 모서리 한 개만 그려주시면 돼요. 모서리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만 그리면 이렇게 닫혀집니다. 자, 보시면 렉탱글 500, 500입니다. 그리고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150.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드 포인트에서 150. 자, 이 상태에서 푸시앤풀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지우고요. 그 다음 푸시앤풀. 먼저 여기를 200mm, 여기는 100mm, 그 다음 여기도 100mm. 근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뒤로 제끼면 어떻게 돼요?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모델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모서리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 모서리를 그리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짧은 모서리를 그리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자,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모형이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